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꽃고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수 채널이라고는 말은 했지만, 그래도 좀 중도 입장에서 여러 소리를 들어보고자, 우리 민주당 지금 현역 구의원이시죠. 은평구의회 오영렬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별 말씀을요. 자, 소개를 하고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어제도 나오셨죠. 이제 우리 고정을 해주시기로 한 은평구 전 의원, 자, 김승엽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정이 된 김승엽입니다. 아, 의원님, 이런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보셨나요?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네. 뭐 여전히 긴장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현역일 때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현역 이전에 해봤습니다. 아, 현역이기 전에요? 네네네. 근데 뭐 SNS로는 좀 많이 소통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평상시 SNS 굉장히 많이 소통하고 있고요. 네. 다만 유튜브 같은 영역은 제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도전은 못 해봤습니다. 아, 근데 슈퍼맨 사실 다 편집도 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네. 그쵸? 네네네. 근데 유튜브는 보니까,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준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걸. 근데 우리-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정치인들한테 제일 힘든 거죠. 그쵸?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긴장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또 두 번째 출연이신데 어떤 느낌이실까요? 뭐 어제보다는 덜 네. 떨리지만 네. 그래도 혹시나 말 실수할까봐 긴장은 하고 있습니다. 자, 말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좀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해주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막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너무 크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나올 말 중에 약간 욕설이 있는데 어디 부분이에요? 아, 욕을요? 제가 그러면 삐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삐 처리랑 우리 약간 소리를 좀 죽여주시면 자꾸 그렇게 좋겠습니다. 하면 조회수 떨어져요. 저희 꽃고정 커야 돼요. 맞습니다. 네, 지금 꽃고정 커야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밑에 자율 후원 계좌도 들어갔거든요. 좀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시키네요, 대표님이. 네, 자 질문에 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전 속보로 이제 떴었죠. 우리 국민의힘 공관위원이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짧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일단 김승엽 의원님께서 뭐 공관위 전원 사퇴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참 공간이 이정현 위원장님께서 사퇴하신 지 14일 만에 이번에는 일괄 사퇴가 발표가 됐거든요. 좀 내부적으로 많이 힘들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시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광주로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셔가지고 그로 인해 이제 일괄 사퇴가 됐는지 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아마 그 배경이 어떤 건지 제대로 국민들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우리 오 의원님께서는 소속이 네. 좀 다르시니까 좀 네. 다른 입장에서 보실 것 같은데 이 공관위 사퇴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특별히 다른 입장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공천을 어떤 관리한다는 이 위원회라는 조직이 당을 떠나서 사실 이 시즌이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내부적인 이야기들을 외부로 공개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외부에서 많은 투서들을 이제 걸러내야 되는 그런 고충들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논의가 많을 것 같아서 사실 좀 외부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관위원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 이제 지치셔서 사퇴를 하시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공감도 너무 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너무 민주당 입장이신데도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맞습니다. 아니 같습니다. 뭐 저희도 항상 그랬던 입장이어가지고 같은 또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그쵸, 뭐 이제 힘들 수도 있다, 스트레스 네. 많이 받았을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 공간위의 역할이 끝까지 다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약간 3분의 2, 한 80%쯤의 시점에 이렇게 그만두게 되니까 저희로서는 되게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남은 숙제거리가 좀 있는데 이 과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 느낌. 네. 그래서 가장 큰 건이 지금 부산도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 경북, 대구. 저희 자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제대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남아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공관위가 일괄 사퇴했다는 거에 대해 좀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큽니다. 지금. 네. 자, 이 안타까움을 좀 이제 일단 좀 묻어두고 저희는 할 걸 해야죠.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두 분이 다
양쪽에서 나오셨으니 중립을 좀 지켜서 최대한 맞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중립이 안 지켜지면 네, 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시청률 떨어져서 안 됩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 폭력이 나오면 시청이 더 오를까요? 아니요. 아니 요즘 폭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치에서 폭력은 지양해야 됩니다. 아, 네. 예. 근데 막 일어나서 가지 마시고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준비한 질문이고요. 오늘은 우리 대구 경북 편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이랑 경기도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대구 경북 편인데 지금 대구 경북이 되게 핫하죠. 네. 특히 대구가 가장 핫하죠. 가장 맞아요, 핫합니다. 맞아요. 어제 우리 이제 김부겸 이제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질문 좀 먼저 하도록 하려는데 첫 번째 좀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두 분께.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두 분께 각자 여쭤볼 건데 네. 우선은 우리 오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일종의 기회죠,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 경상북도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약간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이 대구라는 지역에 민주당 후보가 출마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상징성의 의미, 동시에 보수의 심장이지만 민주당이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구시장 선거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모든 지방선거에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님들조차도 뭔가 저렇게 험지에서 도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지금 굉장히 이제 세져가지고 왜 지금 요새 민주당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이재명 대통령이랑 뭔가 접점을 찾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많은 네. 후보님들이. 근데 그 흐름이 약간 김부겸 전 총리 쪽으로 좀 넘어갔다는 이제 느낌이 있어서 아마 되게 저희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저는 네.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내가 그 자리 가고 지금 싶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현 가산점을 대통령보다 받으면 네. 김부겸 전 총리에게 더 쏠리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뭐 막 쏠린다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런 흐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함께한 접점도 좋지만 네. 동시에 김부겸 총리랑 함께한 접점도 좀 많은 후보님들께서 찾으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험지에서 도전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되게 빛이 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예. 후배들이 입장에서 또 보면 네. 이런 선배님들이 이렇게 계시니 네, 우리가 네, 이제 네. 노력을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 네. 네, 정말 위험한 우리 보수한테 정말 위험한 거죠. 위험합니다. 네. 지금 상황이 네, 방어 잘하셔야 심각합니다. 돼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김승혜 의원님께서도 한번 총평을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선거 출마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후보로 어제 나온다는 것을 제가 보고 나서 느낀 거는 근데 또 다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김부겸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낙선을 하고 대구를 뜨셨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국무총리를 재직을 하시면서 대구에 있는 집을 매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아예 모든 정치적인 행보를 다 정리를 하시고 가평으로 네. 가셨는데 네. 갑자기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일까요? 아니면 어디서 높은 곳에 전화가 왔는지 정청래 대표를 만나고 그 다음날 바로 어제 네. 이제 출마 선언을 전격적으로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동안 대구에서 민주당에서 대구시장을 출마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이제 후보가 어떻게 보면 단독 후보로 이제 거의 추대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에 대한 미안함은 없으신지 그게 저는 좀 약간 궁금합니다 지금. 네. 사실 이 정치인들의 벗어날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죠.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있었냐, 정말 그 맞아요. 지역을 지켰냐. 사실 그게 그러니까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되게 배신감 들기도 하죠. 사실상 이 지역이 안 될 것 같으니 떠났다가 이제 될 것 네. 같으니 다시 왔다. 이제 이거에 대한 좀 생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다 대구를 쭉 지켰던 분들이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분들이 대부분 다 도전하셨기 때문에 대구를 쭉 지켜왔는데 그에 반해 이제 민주당 지금 김부겸 전 총리는 네. 일단 집을 좀 팔았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좀 의혹까지 이제 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당 후보로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사실 김부겸 총리 한번 전 총리님께서 이제 출마를 하셨다가 낙마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대구라는 지점이랑 이제 뭐 아예 접점이 없다라고 하기는 조금 이제 저는 어렵다는 생각도 있고, 네. 물론 이제 대구시 안에서도 시장 출마를 이제 도전하려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바람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대구는 되게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가장 민주당 안에서 대구를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후보는 사실 김부겸 전 총리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력은 화려하세요. 네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총리까지 이제 하셨고, 네, 이제 선거 경험도 많으시고, 근데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의 경험이 정말 각 지역이 다양하세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대구를 떠나서 사실 음.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들이 맞습니다. 사실 되게 많잖아요. 여기 네. 살고 있지도 않는데 막 와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조금 눈 감아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의견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준비된 좀 질문보다는 이제 네. 하나 궁금해요. 저희 청년들이잖아, 다. 힘드네요. 네, 네. 갑자기 직업을 하면. 네. 자, 저희 젊은 사람들인데, 네. 자, 이렇게 특히 국회의원분들이시죠. 네. 네,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좀 넘나드는 게 좀 많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리고 거주를 하지도 않는데 맞아요. 나올 수 있는 그 권한이 법적으로 되시잖아요. 사실상. 네, 주소지가 없어도 네. 거기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고, 네. 네, 국회의원 출마도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난 이후에 주소지를 또 다른 지역으로 맞아요. 옮기시는 분도 많고요. 아유, 그래서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정말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기초나 강력원들은 무조건 딱 그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 맞아요. 이걸 이사하는 순간 정말 한 발자국 옆으로 맞아, 동네를 맞아. 옮겨도 네. 바로 의원직 상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 정말 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공감하고 네, 이거는 저도. 당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3년 다 돼가는 신혼부부예요, 저도.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여건으로 서울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서울 안에 있는 지역의 구의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연명하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어떤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좀 자유롭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분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뭔가 저희도 그런 어떤 제한이 어느 정도 좀 풀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는 사람이 물론 나오면 좋아요.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꼭 살지 않으려도 내가 그 동네에 자주 가서 뭔가 활동도 많이 하고 인지도가 있으면 사실 그것도 저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거는 네 참고해 주십시오. 의원님 그러니까 생각 저도 어떠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적으로 지금 오영렬 의원이 말하는 걸 저 동의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선거법보다 가장 중요한 법이 헌법 아닙니까? 그치, 근데 그치. 헌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 자유의 의무를 가진다. 맞아. 근데 저희는 일단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은 그 영역이 그냥 대한민국 영토예요. 근데 저희 뭐 기초광역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 특정 지역에만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특정 지역에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 범위를 서울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초광역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서울에서만 거주해도 된다라는 이 정도의 완화 기준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가장 제가 최근에 생각이 든 건데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기초의원을 하고 있는데 타구에 주택청약이 돼가지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거주 의무가 2년입니다. 맞아. 그럼 저는 의원직을 내려놓고 그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쵸. 맞아. 이럴 경우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맞아, 왜냐하면 맞아. 막대한 비용이 들어 다시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도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미리 이게 준비한 질문이 아닌데도 헌법의 그 거주 의무를 이게 또 준비해 오셨네요. 헌법에 있습니다. 아. 제가 요번에 저희 국민의힘은 그 선출직 기초광역 의원이 되려면 PPAT 시험을 보는데 네. 그 헌법 그 조문을 보면서 제가 네. 아 맞다 이런 것도 있는데 라면서 지금 생각이 나서 딱 말씀을 드린 겁니다. PPT를 위해서 헌법 다 외우셨나요? 혹시? 다 외우진 않고 살짝 외웠습니다. 살짝. 저는 기출 문제만 열심히 풀었거든요,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 정말 참
뭐가 맞다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예. 저도 이 중구 의원을 하고 제가 여기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살다 보니까 사실상 이 중구는 다들 아시잖아요. 서울 안에서도 정말 중심이고 시내권. 비싸요, 네, 비싸요. 서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다 시내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시내권을 제가 또 다 맡고 있거든요. 저 명동 을지로 이렇게 맡고 있어요. 동네가. 애초에 살 집도 많이 없어요.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많이 없고 아파트도 없는데 그러면 뭐 범위가 좁아지죠. 자, 그 범위 좁아지는 한에서 제가 또 살다 보니까 이거 정말 주거비가 힘들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이 어쨌든 중구에 살아야 돼요.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 지역 안에서 살면서 지역 활동을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이동거리 시간도 최대한 1분에도 줄여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인 거죠. 저희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사는 게 불만은 없는데 이 주거비용 때문에라도 가끔은 진짜 헉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이 근데- 주거 비용이 또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높은 그쵸. 지역 중에 하나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약간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초랑 강력은 이런 조건을 딱 가지고 있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없냐? 없냐.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건의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아니 뭐 어디서 고쳐야 돼? 이게 국회의원님들이 다 고쳐야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 그렇죠. 맞아요. 네. 뭐 소문에 듣기로는 어떤 지방 의원님들은 그냥 원룸 하나만 이렇게 얻어놓고 왔다 갔다. 맞다. 집은 또 서울인데 그런 뭐 소문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면 더 얻을 수 있는 뭐 여건이 되면 또 뭐 그렇게 하시겠죠. 네, 자 우리 이제 또 다음번 좀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대구시장이고요. 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이제 견제할 만한 국민의 후보는 또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 민주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우리 오영혁 의원님의 생각에서 또 네. 어떤가.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구는 약간 보수의 상징적인 이제 그 지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 누가 나오셔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 질문이 어떤 후보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네. 굳이 한 분을 꼭 선정을 하라면 저는 추경호 의원님, 네, 후보님이죠. 추경호 의원님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인지도 자체가 굉장히 좀 높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원내대표라는 어떤 이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그 지지층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분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추경호 의원님을 우리는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당원이 몇 명이죠? 대략 지금? 야 갑자기 이거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만 좀 꽤 많습니다. 그 내외를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다 떼고 100만이라고 잡고 네네네네네. 100만 중에 한 분이시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한 분이 추경호 의원님을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쵸. 추경호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뭐 경쟁을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네,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 많으세요. 엄청 센 존재시죠.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추경호 의원님이 또 최근에 겪으신 일들이 있어서 인지도가 확 올라간 맞습니다.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또 추경호 의원님이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있다. 네. 뭐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승희 의원님 생각에는 자 그러면 우리 당내 문제를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지금 우리 대구시장은 주호영이랑 이진숙 후보가 이제 컷오프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일 시끄럽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 저희 당내에서는 조영 의원님과 그다음에 이진수 전 방통위원장이 지금 컷오프가 됐습니다. 진짜. 네. 근데 조영 의원님 같은 경우 대구 수성구에서 무소속까지 포함하시면 무려 6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엄청난 그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컷오프 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 부의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방통위원장 하면서 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잊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백주대낮에 영등포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오셔가지고 그 뉴스 속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현역 의원님들을 모두 이제 그 제치고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도 이진숙 후보가 좀 높게 나온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 지금 공간위에서
국회 최다선에 우리 주호영 부의장님과 이진수 전 방통위원장을 컷오프한 거에 대해서 큰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공간이 입장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컷오프를 했는가라는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저희 선에서는 알 수는 맞아요. 없지만 네. 컷오프를 시킨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럼에도 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여론조사가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제일 높은 분이 어제 이진숙 후보고,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일단 컷오프가 됐다는 건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 자,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재심을 요청을 했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공관위가 일괄 사퇴를 하면서 재경선을 해달라라고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제 그냥 사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네. 주호영 부의장님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재심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다음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으실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당의 후배로서는 좀 이럴 때일수록 더 뭔가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선배님들의 행보에 후배들이 정말 많은 것을 배우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당후사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김승엽 의원님께서. 네. 그래서 일단 주호영 의원님은 가처분 신청은 처음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이미 가처분 신청을 하셨고, 네,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게 우리 대구시장 이제 후보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좀 대구시장 승리 방안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질문을 먼저 김승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승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의 승리 방안이라든지 공약이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생각을 하고 네.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영렬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다. 만만치 않다, 민주당도. 네. 근데 저는 요번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진짜 모든 힘을 쏟아붓지 않는 이상 안 될 것 같다. 힘들다. 사수해야 우리 된다 하지만 텃밭인데도, 사수해야 된다. 그만큼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나오시는 후보님이 최종 결정되시는 대구시장 후보님께서 무조건 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사과 드려야 할 곳에는 사과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각 지역에 어떻게 발전을 시키겠다, 그리고 세대별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 경제, 산업, 문화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세대 맞춤형으로 공약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 맞춤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현재 그 당내 갈등이 좀 잘 마무리가 돼야지 당원들도 더 결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당과 후보는 이제 대구에서 무조건 승리가 아닌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서 다시 한번 민심을 얻는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민심을 얻는 선거.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청년 세대에서 바라보는 맞는 거거든요. 이 선거 전략은 정말 청년 세대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근데 당에서는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 청년 세대랑 정말 그게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있는데 그 내부 사정이 뭔가 좀 복잡한 게 있는 것인지, 네, 저희는 아직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건 좀 시간에 맡겨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낼 거거든요. 우리 목소리를 내야 당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이렇게 발언을 해보면서, 반대로 이제 민주당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네. 이제 민주당에 소속된 이제 구의원이시니까, 네, 네, 네. 의원님 생각에는 우리 주호영이랑 이제 이준수 후보가 컷오프가 됐고,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대구시장 선거 승리 방안 공약? 네, 아까 네, 짧게 네, 말씀하셨던 건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네, 일단
오늘 뭐 사퇴를 하긴 하셨지만 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왜냐면 어쨌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지율 자체가 되게 높았는데 네. 어쨌든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컷오프가 되셨잖아요. 물론 네. 그거는 이제 공간의 사정 때문에 컷오프가 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유력 후보께서 이제 컷오프가 되신 거기 때문에 김부겸 총리는 그나마 좀 승산이 더 높아졌다. 네. 그리고 주호영 그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보수 입장에서 굉장히 약간 그러니까 막 치우쳐지지 않는 약간 중도 보수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보수한테도 어필이 되시면 한편으로는 대구 안에 계시는 중도한테도 충분히 어필이 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런 약간 제 입장에서는 거물이신데 네. 이런 분을 또 컷오프를 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컷오프가.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뭐 김승엽 이제 의원님께서 뭐 무소속으로 나오실 것 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럼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더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만큼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거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걸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지금 표가 분산되게 되면 일단 무조건 거의 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네, 네. 어느 선거든 네. 다 똑같습니다. 네, 네, 표가 분산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우리 방송 보시면서 다시 공간이를 그쵸. 꾸리시거나 네, 많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중에 선거 전략인데 네. 사실 이게 그러니까 대중이 어떤 정치인한테 열광하는 거는 무슨 뭐 좋은 정치라든지 뭐 좋은 공약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김부겸 전 이제 총리 이제 후보님이시죠. 김부겸 후보님은 이미 그걸 갖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보수의 상징에 내가 도전하겠다. 네. 이거에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거 하나로만 해도 충분히 선거 전략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도전하는 걸 열광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큰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도전만으로도 되진 않지만 그런 그분이 살아온 캐릭터의 뭐 삶 네네네네네.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네, 충분히 또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힘든 이제 보수의 정말 텃밭이기 때문에 경남도 아닌 정말 대구는 맞아요. 제일 힘든 곳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전략적인 뭐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히면 네, 더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편을 들 수는 없죠. 아, 네. 아까 평가 중도하시다고 네. 쉽지 않으시죠? 제가 말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나는 국민의 소속인데. 근데 이게 약간 전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도 하면 민주당 성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치가 되게 잘 발전하려면은 그런 곳에서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가끔 국민 후보님이 나와서 당선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정치가 뭔가 긴장을 하면서 서로 발전을 하려고 하지. 이런 거는 약간 뭐 지금은 대구 사례가 있지만 전라도에도 나중에 그런 사례 나오면 되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하나 딱 그렇게 전라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제일 유명한 의원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죠. 네, 전라도에. 근데 비례로 되시긴 하셨는데 비례에 이제 기초를 입성을 하셨던 이번에 4년 동안 활동하셨던 의원님이 계세요. 네. 이세훈 의원님이라고 제가 전남 언제 한번 순천이시죠? 순천 알고 순천에서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저희 국힘 특히 청년 의원들이 이세훈 의원님이 나타나면 꼭 연예인 보듯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지금 제가 김부겸 그 후보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좀 이해를 될 이해가 것 같아요. 되겠네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같이 험지에서 정말 인물로서 네, 같이 좀 이렇게 상생하고 시민들이 뽑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대구시장 우리가 이번에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네. 뺏기면 안 됩니다. 네. 대구도 뺏기면 큰일 납니다, 정말. 대구가 뺏기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특히 저희는 지금 다 네. 수도권에 있잖아요, 서울에. 네, 네, 네. 네. 서울에 있다 보니까 더 객관적으로 보여요. 맞아요. 이런 지금 흐름이.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 방향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결국엔 선택하는 것 자체가 공간위의 역할이라든지 중앙당 뭐 최고위 지도부들의 역할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좀 이렇게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공통 질문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다음 이제 대구를 했으니 어디일까요? 경북을 해야죠. 경북.
대구 경북을 뺄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경북지사에는 이제 민주당의 7번째 도전하는 오준기 후보님, 네. 단수 후보가 되셨죠? 네, 맞습니다. 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이제 이철우 지금 지사니까 김재원 후보님이 이제 경선을 이제 치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조만간 발표가 좀 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경북지사의 민주당 오준기, 그다음 국민의힘에는 이철우, 김재원에 대한 총평을 좀 각자 여쭤볼 건데요. 이번엔 김승혁 전 의원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북 3선 도전하시고 있는 우리 이철우 네. 현 지사님 같은 경우는 경북 김천에서 일단 3선에 국회의원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경북 도지사를 재선을 하시고 3선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현직 프레임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직접 움직이시면서 또 소통하고 도민들과 소통을 하고 스킨십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전부 다 해결하시는 그 해결을 결과로 보여주시는 후보님이신데 네. 그로 인한 그 현직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다, 막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재원 후보님 같은 경우는 경북 의성 출신이십니다. 그 의성 그리고 또 고향이신 의성에서 3선에 국회의원을 하셨고 네. 그리고 전당대회 매번 나오셔가지고 그 3번에 현재까지 최고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북 도지사를 도전을 하셨는데 고향에서도 그 국회의원 3선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으로서 이제 경북 도당 위원장까지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철우 현 지사님이 현직 프레임을 넘어서서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서라도 연락 한 통화라도 더 돌려서 도와달라 읍소해야 분은 김재원 후보를 그래야지만 한 표라도 더 얻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재원 후보 막강하시거든요, 진짜. 맞아요. 3번의 전당대회에 나오셔가지고 최고위원을 다 하실 정도면 그 전국적 조직도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오준기 후보님 저는 대단하다고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7번인가 8번 선거에 도전을 하셨고 경북 포항 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민주당에서는 정말 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정당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단하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지금 오준기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초대 경북 도당위원장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단 한 번도 바꾸시지 않고 포항 북부에서 꾸준히 그 정당 활동을 해오신 것 대단하시다. 같은데 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높게 사고 싶습니다. 근데 얼만큼 진짜 간절하신지 이번에는 다 민주당에서 가장 빠르게 단수 후보로 공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도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의 텃밭이긴 하지만 정말 김승엽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단수로 후보를 빠르게 냈어요. 3월 초쯤이었던 걸로 좀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경선 중이에요. 맞습니다. 보수 텃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경선을 오랫동안 끌고 가는 순간 그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다 지치는 거거든요. 이게 오히려 좋은 효과,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지치게 되고 싸우게 되면요, 이제 감정적으로 나가게 돼요. 맞습니다. 모든 지방선거는 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저희 당이 정말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다음번도 지방선거는 다른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김승현 전 의원님은 이제 김재원 후보를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분, 그다음 이철우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분. 자, 근데 이철우 후보님은 지사님 지금 지사님이죠. 이철우 지사님은 사실 국회의원도 3선을 하셨어요. 맞아요. 대단하신 분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지사에도 경북 도지사에도 이번에 3번째 도전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당의 오준기 후보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나무위키에 나오는 지금 결과를 봤을 때는 이번 7번째 지금 경북에서 도전을 하세요. 네. 이런 분은 저희 후배들,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정말 후배들이 봤을 때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포기할 만도 하거든요. 지치고. 아마 집에서도 정말 많이 쫓겨나실 거예요. 비용이 막대하거든요. 선거 때마다. 네. 일단 제가 7번 도전한다고 하면 저는 아마 이혼했을 거예요. 안 될 것 저도 같아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네. 7번 도전한다? 네.
가정이 끝나죠. 예. 저도 이번에 다시 나가는 것도 사실 저희 남편이 반대하는데 재선에 도전하는 것도 반대하는데 맞습니다. 일곱 번을 일곱 했으면 번이면 그것도 큰 선거를 그쵸 7번이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오 의원님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 총평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승현이랑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철우 이제 현 도지사님께서는 어쨌든 현역이시기도 하시고 네. 사실 현역 프레임 깨기가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쉽지가 어렵거든요.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의정 활동 자체가 사실 또 어필하는 하나의 큰 요소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유리한 고점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김지현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뭐 최고위원도 하시기도 하셨고 그 작년도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많이 얼굴도 비추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정치적인 인지도랑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파급력 자체는 되게 강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 지역 행정에 대한 경험 자체는 아무래도 이철호 맞습니다. 현 지사님에 비해서 조금 밀리시지 않을까 네, 그런 이제 좀 의견이 있을 것 같고 그 오준기 후보님은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구보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보다 더 어려운 데가 사실 경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 대구는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또 선거 전략이 정해지면은 타겟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네네. 근데 경북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그 타겟층이 되게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각 시군은 네네네. 다 얻을 수 맞다. 있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대구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구보다 경상북도가 더 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오준기 후보님 사실 저랑 뭐 같은 옷이라서 네 저는 네 같은 옷입니다. 같은 집안이신가요? 아, 혹시? 저희 오씨가 사실 그 이렇게 막 집안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무슨 뭐 오씨가 다양한 분포 있는 게 아니라 다 먼 친인척이긴 해가지고 아마 친척이시지 않을까. 네, 근데 약간 오준기 하면 저는 송중기가 좀 더 떠오르긴 해서 그쪽 결이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준기, 송중기.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우리나라 또 학연 지연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응원하고요.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뭐 꾸준하게 도전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진정성이 있으실지 몰라도 결국에는 험지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계신 어떤 주민분들한테 뭘 어필할 것인가를 좀 명확히 찾으셔야 될 것 같다 생각. 네, 그러면 약간 전략이 아무래도 요새 많이 쓰는 전략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랑 나랑 뭐 잘 연계돼 있어서 정부 힘을 많이 끌어오겠다. 뭐 그런 전략을 많이 펼치시던지 아니면 뭐 지역에 맞는 제가 경상북도 지리는 잘 모르긴 하지만 거기에 맞는 어떤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찾아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경북은 좀 힘들다. 힘들죠. 확실히. 아까 네. 뭐 단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민주당 활동하시는 분들이 경상도지사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빠르게 단수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경북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네. 경남 쪽에 가까운 시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약간 충청도 쪽에 가까운 쪽도 있고요.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전략적으로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짜셔야 될 텐데 맞아요. 네. 이건 정말 이제 선거 이제 선대위를 우리가 어떻게 꾸리냐 이것도 문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우리 오 의원님과 이제 김승혜 의원님 다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일단 저는 이제 앞으로 오준기 후보님이시죠. 오준기 하면 이제 오영렬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냥 송중기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 송중기보다는 건 또 오해받습니다. 네, 오준기와 오영렬.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같은 집안이다. 막 이제 맞습니다. 이런 설에 네네네. 떠들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드리고 싶은 게 특히 김승엽 전 의원님이 이제 대구에 연구가 좀 있으셨죠. 네, 맞습니다.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마 친구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네, 동기분들, 교수님도 또 연락하신 분이 계시면 또 계실 텐데 보수 텃밭인 경북에서 이제 7번째 도전하는 오준기 후보에 대해서 혹시 지인들의 평가를 들어보셨을까요? 일단은 대구다 보니까 오준기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하지만 제가 외가가 경북 김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북 쪽에 이제 몇몇 지인들과 그다음 구미 쪽 지인들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결과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제 경북의 특성상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제 주변은 딱 그겁니다. 오준기가 누구야?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로 또 오준기 후보가 활동하는 포항의 지인들한테 연락을 하면 네. 지역위원장
북부 지역위원장이야.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우리 오영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에서 단수공천을 3월 초에 빨리 한 이유도 그거지 않을까 인지도 싶습니다. 올리기. 인지도를 올리면서 전국 그 경상북도 내에 본인을 알려라. 그리고 아까 우리 손주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북도가 강원도와 충청도와 경남 이 세 개의 면이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도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을 떠나서 정치 자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 말씀도 하십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행정관도 했잖아, 청와대 출신이야,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혹시 우리 오영렬 의원님은 서울 네. 토박이이신가요? 마냥 토박이는 아니고 전라도는 좀 연고가 있는데 경상도까지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경상도까지는 없다. 예. 이야기들은 좀 듣는 건 있었고. 근데 그래도 네. 기초 의원을 하시다 보면 네. 경상도 쪽에 계시는 또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뭐 네. 당직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꼭 민주당뿐만 아니라 네. 지인들을 통틀어서 네. 우리 경북지사 이제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제 이철호 후보가 있죠. 네. 그분에 대한 민주당 내 아니면 지인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일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대구보다 더 어려운 데가 경상북도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아까 김승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도 3번 하셨고, 근데 현직 도지사인 분을 과연 이렇게 약간 열세인 지역에서 뭔가 이제 뚜렷하게 사실 오중희 후보가 뭐 있진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분이 어떤 전략으로 이철호 후보를 약간 이렇게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솔직히 말하면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같은 당이라서 응원은 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게 대구보다 경북이 더 어려워한다는 어렵죠. 거를 네. 민주당 내 목소리를 사실 들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분들이 그래도 뭐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이런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럼 경북은 이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북은 사수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여론조사입니다, 사실. 네, 네. 여론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에선 이제 대구는 확실히 조금 지금 이 판세에서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정말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고 새로운 판세를 막 이끌어내야 되는 건데 경북은 그래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래도 안전하진 않죠. 맞습니다. 어떤 선거든 정말 변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한 차플로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이면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이면 다른 사건이 터져서 어떤 지지율이 나올지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례로 오늘 오전에 터진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원호 총장.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선거판은 몰라요. 진짜 어떻게 살얼음판이고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 펼쳐지는 게 이 선거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2주 동안에 10% 이상 추락한 적 한 번 있고 네.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 당에서 당 소속으로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지방선거를 좀 바라보는 입장을 계속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네. 우리 청년들 목소리만 다는 아니죠. 어른들 목소리도 그럼요. 뭐 경청을 맞습니다. 해야 되고 40, 50 중년 세대도 있습니다. 네. 이런 세대의 목소리를 다 취합을 해서 어떤 전략적인 지금 전략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냐, 선거 나아가냐 이게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요. 각 당에서 우리 이 꼬정을 좀 보시면서 판세적 흐름을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중앙당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나중에 같아요. 네. 또 태그를 걸으세요. 당대표분들이 약간.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보시라고. 진짜. 알겠습니다. 네. 자, 대구 경북 편에서 이제 경북도 아직 계속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는 이제 이철우와 김재원 후보들 둘 다 이제 본선 이제 마지막 경선 놔두고 외연 확장과 통합 경쟁을 계속 외치고 있어요. 이 두 분 다. 네. 자, 근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는 또 뭔지, 그다음에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 아까 질문했지만 다시 한번 외연 네. 확장이나 통합 경쟁을 나선 이 후보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희 의원님. 네.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래도 현직 프레임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철우 지사님이 무난하게 본선행 티켓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연 확장, 즉 이거는 경북 도민과의 스킨십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봤는지, 내가 이 사람이 국밥을 먹는 모습을 봤는지 안 봤는지, 이분이 길거리에서 어묵을 먹는 걸 봤는지 안 봤는지, 이런 것처럼 실제로 내가 보고 느끼고 겪은 걸로 인한 외연 확장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철우 지사님이 무난하게 본선행 티켓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철우 지사님이 경북은 사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 이제 오 의원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긴 한데 저는 조심스럽게 그 김지현 후보님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약간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경상북도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은평구 살잖아요. 네. 제 지인들이 구청장이 누군지 잘 몰라요, 사실은. 네.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죠, 이런 그죠, 그죠.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근데 물론 이제 현재 도지사이시긴 하지만 어쨌든 다 모든 주민들을 만나기엔 좀 한계가 있으시는 반면에 근데 이제 어쨌든 김지현 후보님 같은 경우는 당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TV 틀면 김지현 후보님 되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선할 때 필요한 이 당원들이 좀 더 스킨십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은 저는 이제 김지현 후보님이 시지 않을까라는 약간 근데 물론 이제 이철우 후보님이랑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진 않아요, 결과가. 근데 아마 김지현 후보님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이철우와 김재원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 큰 차이는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오.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피셜인가요? 제 대피셜입니다. 네, 네. 아니 정말 이제 현역을 그렇게 별 차이 없이 지더라도 네, 별 차이 네, 네. 없다면 그죠. 네. 그것도 정말 김재원 후보님은 다음번이라는 기회가 크게 그럼요. 보이는 거거든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선 마지막 경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되게 궁금해요. 현역 그냥 단순 현역이 아니라 국회의원 3번, 이제 도지사도 3번째 도전하는 이철우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을 김재원 후보님이 어떤 식으로 이길 수 있을까? 네, 아니면 무난하게 그냥 이철우 후보님이 또 당선이 될 것인지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이 지금 3월 31일이거든요, 네, 여러분. 3월의 네.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네. 만우절이네요. 내일이 전 내일이면 이제 임기 3개월 남은 날입니다. 저도요. 이제 3개월 남은 예, 3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임기를 따질지 또 이제 꽃피는 봄이 왔는데 지방선거에도 계절이 왔기 때문에 아마 각자의 역할에서 또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데 정말 청년들은. 저희는 의정 활동하면서 이게 꽃피는 벚꽃이 피는 이 시기에 벚꽃 놀이를 못 갔던 것 같아요. 매 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저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갑니다. 하루 휴가 내고. 맞아요. 이번 주말 아니면 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요. 없을 수도 예,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이 기회입니다. 정치판은 벚꽃 볼 수 매번 봄마다 꽃피는 봄이 왔을 때마다 꽃피는 항상 선거. 네, 꽃피는 선거거든요. 네. 자, 근데 우리 이제 벚꽃을 제가 이야기해 드린 게 네. 우리 이제 벚꽃은 항상 저기 아래쪽 이제 경상도부터 쪽 피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선거에서 많은 말들이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경상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 거는 내일 주제가 우리가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하죠. 네. 부울경의 선거 판세. 네. 지금 아마 부산, 울산, 경남은 다 벚꽃이 만개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판세가 어떨지 대략 그냥 간략하게 한번 의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김부겸 후보님 때문에 대구가 부각되긴 했지만 네. 민주당 입장에서 경상도에 꼭 공략해야 되는 스팟 3군데 꼽으라고 하면 그게 부울경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뭔가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라고 저희가 흔히 하잖아요. 네. 그때 경상도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가장 효과가 나는 지역이 부산, 울산 이제 그 부울경이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럽지만 두 사람 조심스럽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 네. 제가 딱 하나 생각이 나는 거는 뭐 도지사도 그렇지만요. 네. 부산시의회 네, 네, 광역의원이죠. 이 광역의원이 우리 서울시 광역의원이랑 부산 광역의원들이 네. 민주당이 유리할 때는 거의 뭐 한 80% 90%를 가져갔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불명이 네. 그래요. 예. 그때도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18년도와 22년도 이 차이가 딱 굉장히- 부산 서울은 똑같이 그런 방향 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대로 반대로 22년도는 국민의힘이 유리할 때 맞아요, 국민의힘이 맞아요, 다 맞아요. 가져왔습니다. 네. 네. 그때 한 90%를 가져왔죠. 네. 자, 이번에도 지금 그럼 부산은 그런 식으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의원님 그렇게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의원님 입장에서는 좀 어떠세요? 정말 씁쓸합니다. 저는 네, 씁쓸하고 저는 이번 불경은 그 오영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바람에 의해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저희가 바람이 좋아도 그 전남과 광주와 제주를 확보한 적은 한 번이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민주당 쪽으로 바람이 좋으면 저희는 부울경이 뺏겨요. 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부울경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힘을 모아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세 곳을 모두 그 소위 이런 표현이 맞았지만 이제 민주당한테 넘겨줄 수 없다. 하나라도 사수는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곳이라도 사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좀 소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당 내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는 네. 이제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 경북 네. 우리 보수의 텃밭은 절대 뺏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수도권 국회의원들이나 수도권에 네. 있는 정치인들은 수도권은 신경 안 쓰냐? 자, 보수의 탑박 거기만 신경 쓰면 되냐? 그러니까 뭐 이런 또 맞습니다. 내부적인 싸움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 지금도 사실 이런 이슈로 계속 싸우고 맞아, 있는 맞아, 거거든요. 맞아요. 자, 근데 전 제 고향도 저도 경남이거든요. 아, 저도 경남입니다. 네네네네. 네, 경남에서 이제 초중고를 쭉 다녔고 대구 경북 쪽에서 대학교를 다녔고 이제 또 음.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의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 모두를 어쨌든 다 지역을 경험해본 결과 제가 소실 있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집토끼 그냥 부울경 대구 경북도 못 살리면 우리 당은 다 죽는다. 그죠. 물론 서울을 버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수도권 버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수도권대로 다른 전략으로 싸워야 되는 게 맞아요. 맞긴 맞는데 부울경이랑 그다음에 대구 경북까지 다 뺏기고 나서는 아예 힘을 잃는 거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울경이랑 뭐 대구 경북 이런 거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그건 정말 악착같이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서울, 경기 뭐 이제 수도권은 더 진짜 피 흘리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피 짜면서 해야 돼요, 여기는. 그쵸? 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 의원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도 사실 어쨌든 우리가 전라도는 강세이지만 네. 부울경이 힘든 곳인 거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까 이제 먼저 설명하신 것도 좀 제가 약간 정리를 개인적으로 좀 해보자고 하면은 네. 일단은 뭔가 피투하게 열심히 하시는 거 이전에 약간 김승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등이 정리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중이 보는 관점은 그거 딱 하나예요. 저 당이 안정적이네. 그다음 이거 그 안정적인 상태에서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면은 사실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오르기 맞습니다. 때문인데 그게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불경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좀 그런 관점으로 앞으로 시도해 보시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 하면은 경상북도를 끊임없이 공략하는 지역이 불경이라는 게 딱 워딩이 나와요,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라도 이분들은 어디를 주로 막 타겟 잡아서 공략하지 않는 게 사실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꾸준한 시도, 그러니까 불경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네. 민주당 입장에서 어느 한순간에 될 것 같다라는 지역이 된 건 아니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고 맞습니다. 뭐 할 때마다 부울경 먼저 내려가거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필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의 변화가 일어난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건 어느 한순간에 잘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꾸준하게 잘해야 이제 올라간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민주당 입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엔
민주당, 국민의힘이 서로 욕하긴 하지만 얘는 이 두 개 조직은 공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망하면 이쪽도 망하고요. 맞습니다. 이쪽이 성장해 이쪽도 성장하는 이 시스템을 안고 가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민주당이지만 잘 돼야 민주당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 아, 네. 자, 정말 좋은 말씀을 하나 네. 해주셨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제 계속 공생해야 하는 관계다. 같이 살아야 그런 돼요. 관계입니다. 네. 여기는 이혼도 안 돼요. 맞습니다. 이혼도 안 돼요, 진짜. 사유가 없어요, 사유가. 너무 재밌는데요. 네. 아, 맞습니다. 우리는 사유도 없고 그래서 네. 이혼 절차를 밟을 수도 없는 이런 관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이혼이 안 되는 관계에서 우리 국민의힘 보수는 정말 이제 전라도를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네, 노력한 만큼 또 그만큼 나중에 받아오는 게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네. 자, 반대로 우리 한번 김승희 의원님이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사실은 보수 국민의힘도 굉장히 많이 문을 두들겼어요. 전라도 특히 광주, 맞아. 광주에 많은 문을 두들겼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불경에 문을 두드리고 항상 매번 찾아갈 수 있었던 거는 문전박대는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이 아닌 우리 보수가 좀 잘못한 건 과오에 대해서 인정은 하되 그거에 대해서 좀 소리를 들어 내려가도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찾아가고 더 많이 내려가야 되고 이게 하나의 행사처럼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매번 찾아가야 된다. 찾아가서 그 지역의 광주 시민의 목소리도 듣고 전남, 전북 도민의 목소리도 듣고 제주 도민의 목소리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하나의 그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쇼하러 왔구나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양을 해야 하고 오히려 더 많이 평상시에도 찾아가가지고 스킨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아까 오영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이나 전북이나 그리고 제주와 광주에서도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님들 중에서 지역구로 당선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단체장으로 당선되시는 분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계파를 따질 게 아니라 당내에서는 그 지역에서 살아온 뭐 청년들 그다음에 분들 꽤 많은 지역 연고 있는 분들을 계속 키워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뻗쳐나가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스킨십을 해야 되게 맞아요. 네, 그런 방향이 정말 정치에는 다 필요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제 그런 시도를 이미 좀 하고 있었고 우리 국민의힘도 시도는 했지만 문전박대라는 그 이유만으로 또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맞습니다. 네. 저희 청년들 보는 시야에서는 사실 조금 시각적으로는 그 문전박대로 인해서 결국 포기하게 되지 않았냐. 맞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우리 국민의힘, 저도 새누리당부터 한 12년, 13년째인데 좀 새누리당 때는 일단 그런 시도가 많이 없었어요. 그때는 좀 더 보수였지만 지금처럼 엄청 강성 이게 중도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그땐 전라도에 시도를 크게 하지 않았던 시기. 자, 그 이후부터는 점점 이제 시도가 많이 되겠는데 정말 그런 혁신이었죠. 그래서 전라도에서 이정현 의원님까지 나오게 된 정운천 의원님도 네, 나오셨죠. 계기가 됐고요. 네.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때 그렇게 좀 시작이 됐고 또 하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에서 현역이 아니지만 김가람 최고가 한번 나왔었죠. 네. 광주 출신 이렇게 가거든요. 네. 김가람 최고위원님이 나왔을 때도 저는 이거 정말 우리 당 내에서 보수 입장에서는 혁신. 혁신. 네. 그리고 이분을 정말 잘 키워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뭔가 좀 흐지부지 된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아쉬워요. 맞아요. 어느 순간 안 개인적으로는.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연락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보수에서도 많이 활동해 줄 수 있고 반대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경남의 인물이라든지 네. 제가 예를 들면 생각나는 게 이번 대구 중구에는 네. 또 옷이 아닌가요? 대구 중구청장을 출마하시는 젊은 분 계시죠? 제가 지금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요. 구현이신데 네. 누구지? 오영준 의원님이셨나요? 제가 얼굴만 아는데 사실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오영준 의원님 맞으시네요. 맞아요. 94년생이세요. 네. 94년생. 그 경북대학교를 이제 졸업하시고, 네. 대구에서 또 대구 북구에서 구현을 하셨는데, 이번에 대구 중구에 구청장으로 출마하세요. 대단하시다.
박수 한번 드려야 돼요. 어, 지금 같은 진짜. 옷이라서. 아, 그 오씨가 대단한 분들이 오씨가 많네요. 그 입지전적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저 같아요. 빼고 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다들 집안에서 혹시 뭐 어떻게 키워내시나요? 아니요, 정치 아니 뭐 한번 그런 그 건 서울이시니까 강남으로 출마를 한번. 제가요? 근데 거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우리가 네. 은평도 지금 힘든데 맞습니다. 어디 강남까지 이사 아, 갑니까? 지금? 그럼요. 강남은 원룸도 힘들어요. 네. 네. 월급 지금- 받으면 월세로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생활비 없이 월세로 그냥 전액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나. 근데 우리 어쨌든 오늘 좀 하다 보니까 저도 오영주 의원님을 조금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네네. 네, 좀 이제 뵌 적도 있고 한데 이 오영주 의원님도 참 대구에서 열심히 민주당 내에서 스피커 역할을 많이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당은 달라도 정말 이 전 같은 청년으로서 응원 드리고 싶어요. 지금 9대 대구 북구 의원을 하시다가 하고 네 이제 사퇴를 네네네. 하셨어요. 그러면 저도 이야기는 들었어요. 대구 북구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다는데 굉장히 북구에서도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그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오히려 그랬죠. 왜 당신들은 그렇게 못하냐? 근데 제 입장에서는 걱정돼요. 그러니까 또 젊은 네. 사람이 더 큰 선거에 나갈 때는 그리고 되게 험지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결국은 그렇죠. 이유가. 네. 네. 근데 험지인데 아직 이력이 대표적인 이력은 뭐 대구 대구 북구 북구. 의원이라든지 네. 더 맞아요, 이제 맞아요, 민주당의 맞아요. 부대변인 맞아요, 정도인데 맞아요. 이걸로 정말 이 험지에서 쉽지 않아요. 살아남으면 제일 베스트죠. 그죠. 네네네네. 네. 하지만 이제 살아남지 못했을 때 다음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게 텀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 청년들이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반대로 저는 이게 우리 국민의힘이 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은 이렇게 진짜 험지에 도전하고 출마하고 하는 분들을 당 차원에서 키우거든요. 네. 굉장히. 키운다고? 지금 인미의 그러니까 아, 당사자들은 인미의- 잘 몰라요. 아, 근데 저희처럼 이게 반대 진영에 있는 국민의힘에 봤을 때는 딱 대표적인 분 전 딱 한 분 생각이 나거든요. 인미의- 임미애 의원님 지금 현 국회의원이신데 네. 경북 도의원 하시고 비례로 그리고 경북 도지사를 도전하셨다가 낙선하시고 그러고 나서 당에서 비례를 주셨나 아니면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세요. 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굉장히 그 키워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분 한 분만. 어.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탈당했지만 최근에 아. 그 전 시당 위원장님도 되게 힘들게 이제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둘이 좀 어.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당에서 음. 약간 도당이나 중앙당 차원에서도 좀 청년들을 음. 지금 우리 국민의도 이제 키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맞습니다. 그렇게 키우는데 좀 확실히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아직 눈에 띄는 인물이 없죠. 우리는 네. 지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국민님이 더 부러운 게 어쨌든 뭐 공개 오디션 같은 것도 제대로 네네네네. 하시기도 하고 이슈몰이도 좀 되시고 뭐 정책 토론 같은 것도 하시고 그리고 시험 보시잖아요. 아, 네, 저희 네. 시험 보죠. 사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말씀 주셨을 때 키운다고 하셨을 때 내가 약간 이 생각은 좀 있어 같긴 했는데 하여튼 뭐 보는 사람마다 관점은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되게 훈훈한 느낌이에요. 제가 원래 훈훈해요. 저희 사실. 여야가 이렇게 모이고 물론 두 분이 조금 네. 이제 같이 사냥과 의정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네. 아, 네, 저희는 친분이 또 있으시긴 하지만 저희는 친분을 떠나서 네. 정말 너무 편한 사이가 돼가지고 거의 이제는 형제 같은 네. 뭐 이런 같은 편으로 예산 심사를 했죠. 당이 네. 세 개였지 약간 느낌이 네. 뭔가. 오영렬 김승엽 대 민주당 국민의힘이었죠. 저희는 저희 둘이 의회 예산까지 손을 못 대는 의회 예산까지 저희는 감액을 하고 오기 포기를 많이 했지만 하려다시피 했지. 네. 기모의 그 팀 당이 따로 있고 네. 왜 국민이 저희는 있고 막 민주당이 있었다. 네, 네네. 아시잖아요. 개수 조정하면 막 치열하잖아요. 네. 왜 저희들은 또 그렇구나. 네. 딱 그러면서 저희는 딱 그러죠. 정작 중요한 건 저게 아닌데. 저희는 그렇게 나가는 거죠. 저도 청장님이 저희 당이시거든요. 아, 국민의힘. 네네네. 근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같은 결이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예산들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단도 막 50만 원짜리도 100만 원짜리도 삭감을 하려면 네네. 죽어라 삭감했어요. 아. 그래서 근데 오히려 민주당 의원님들이 막아주시는 거를 예산 통과해 주시고 저는 삭감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민주당 의원님이 제가 야당이야 손의원이 야당이라고 할 정도로 아 좋은데요? 네 저도 저희- 나름대로 화목했습니다 중구도. 아 그럼 네. 다행이네요. 사실 이런 구가 많이 없어요 사실. 맞아요. 네. 아니 진짜 보면 이 은평구
의회는 솔직히 좀 많이 챙겨주세요. 선배님들이 약간 챙겨주심도 있고 되게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도 하는데 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쟤네들을 말려야 된다. 쟤네들을 말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그게 깔려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 네. 어쨌든 오늘 저는 치고받고 싸우지 않으실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중립적으로 해야 될까, 진행을 해야 될까. 전 그 걱정만 좀 왔었는데, 그 걱정은 정말 이제 뒤로 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우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1시간 동안 해주셨는데, 1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대구 경북편 이야기를 했고, 많은 후보들의 어떤 평가도 좀 잃어봤고, 각 당의 전략적인 뭐 선거 전략 이런 것도 이야기해봤는데, 결론은 전 딱 하나 기억에 남아요. 네, 오영렬, 오준기, 오영준, 오씨 화이팅입니다. 상호 완전. 네, 오늘 오씨들 정말 대단합니다. 좋네요. 네. 저만 새롭게 잘하면 알게 될것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씨 아니면 안 된다. 그쵸? 아 그러면 또 개파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나중에 혹시 조심해야 모릅니다. 그 민주당 비대위원으로 갈 수 있을지 또. 비대위원, 뭐, 나중에 최고위원도 되실 수도 있고. 저는 그 맞습니다. 월급 안 줘서 안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네, 의원님도 이제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네. 쭉 잘 성장해 주시기 바라고, 네. 우리 김승현 의원님께서도 쭉 국민의힘에서도 잘 성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내일은 이제 부울경, 예고된 대로 부울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오늘 우리 오영렬 의원님, 김승현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또 감사 인사를 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꽃고정은 이제 또 내일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